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은 문화와 일상생활 단원 중에서 문화 이해 태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내용은 여러분 교과서 98쪽, 9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보이시죠? 왼쪽 제일 위에 있는 이 그림, 음식인데 어떤 음식 같아요? 그냥 보기만 봐서는 모르겠죠? 쌤이 조금 딱 봤을 때 알 수 있는 음식을 제시하려고 하다가 그냥 조금 비호감일 것 같아서 이런 음식을 제시를 했는데, 이 고기가 악어예요. 악어 고기. 자, 여러분 김병만이 나오는 정글의 법칙 같은 거 본 적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런 악어 고기, 도마뱀 요리, 원숭이 골 요리 이런 거 먹죠. 맞죠? 그걸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졌었나요? 맛있겠다? 아니면 어떻게 저런 음식을 먹을 수가 있을까? 뭐 다양한 생각을 가졌을 텐데, 우리가 문화를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걸 이 그림을 통해서 배워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나오는 이 그림, 뭐 같아 보여요? 코로나19도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도 있는데, 예, 박쥐입니다, 박쥐. 박쥐 고기를 먹는 이 사람들,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할까요? 다음 세 번째 그림,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이죠. 바로 뭐예요? 번데기. 여러분 번데기 좋아하나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운동회 할 때 그 번데기 아저씨가 학교에 와서 팔기도 했었는데, 그때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번데기 있으면 뭐 거부감은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번데기를 먹는 걸 보고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걸 먹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면 번데기를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까? 자, 그것도 이번 시간에 한번 배워볼 내용이 될 겁니다. 자, 다음. 자, 간판이 보이죠? 자, 첫 번째 있는 이 간판 어느 나라일까요? 더 페이스 샵, 뭐 DVD 쭉 나와 있는데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다음, 이것도 우리나라 간판이 되겠죠.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만든 아주 우수한 과학 글자라고 한 한글이 있을 텐데, 간판에는 더 바디샵이라는 영어로, 그리고 뭐 비바 뭐 이런 영어로 다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한글로 표현했네. 근데 한글이 미니 슈퍼래요. 외국말을 우리말로 표현해놨을 뿐이죠. 맞죠? 자, 이렇게 간판에다가 외국어를 쓰는 이런 것들,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울 핵심 내용들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가서, 자, 크게 우리는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텐데, 이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문화 절대주의라는 거, 또 하나는 문화 상대주의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 근데 밑에 있는 이 두 가지는 문화 상대주의가 아니고 문화 절대주의의 사례라고 보면 됩니다. 자, 문화 절대주의라고 했으니까 절대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음,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얘기는, 얘는 평가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하겠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실제 밑에 내용을 보면 위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봅시다. 자, 문화 절대주의 첫 번째,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나와 있네요. 자는 자신의 문화가 되겠죠. 즉, 자신의 문화는 우수하고 다른 타 문화는 열등하다. 그래서 우리 문화를 중심적으로 이해하는 태도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이런 자문화 중심주의는 장점이 있는데 어떤 장점이 있느냐? 자, 우리 문화가 우수하고 다른 문화가 열등하다면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올 수 있겠죠. 자부심이 증가할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문화를 가진, 우리 문화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잘 뭉칠까요? 안 뭉칠까요? 잘 뭉칠 거고,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하겠죠. 왜? 우리끼리 우수하니까. 그러면 정체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동일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통합이 잘 되겠죠. 자, 이런 장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 국수주의라고 나와 있네요. 국수, 나라국 지킬 숫자예요. 즉 자신의 것만 지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국수주의라고 합니다. 자, 우리께 우수하니까 우리 것만 지키려고 해요. 그러면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를 좋게 볼까요? 아니겠죠.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고립을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께 우수하고 너희 거는 열등하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볼 리는 없겠죠.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이로 인한 발전, 저해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특히 문화라는 것은 교류를 통해서 발전을 할 건데 자기 것만 지키려고 가두어 두면 결국에는 쇠퇴할 수밖에 없겠죠. 맞죠? 우리 전통적으로 봐도 문화를 교류한 곳에서는 아주 융성하게 발달했는데 자기 것만 지키려고 했던 그런 문화들은 도태되고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문화 제국주의를 정당화시킨다라는 단점이 있네요. 자, 제국주의가 뭐예요? 제국, 큰 나라예요. 바로 식민지 지배 했던 과거 우리 나라들, 영국 이런 나라들을 제국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즉 문화적으로 자신의 것이 우수하니까 너희들 우리 거 배워, 우리 걸 너희들한테 강제로 가르쳐 줄게, 이렇게 이식하려고 하는, 즉 문화적인 식민지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게 우수하니까 우리 걸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게 라는 게 당연시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자문화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사례가 중화사상인데, 중화사상이 바로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상이죠. 자, 중국 사람들 지도 그릴 때 지도 한가운데 어느 나라가 들어갈까요? 바로 자기 나라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세상의 중심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자신의 것은 우수하고 나머지 것은 열등하다라고 보는, 이게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에 대비되는 게 문화 4대주의라고 보면 됩니다. 자, 4대주의는 우리 받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즉 문화적으로 받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거는 열등하고 다른 문화는 우수하니까 너희 것을 받들게 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중국에 있는 명나라, 청나라 이런 나라들을 받들어 형님 나라로 받들어 모셨죠. 그래서 우린 그것을 4대주의라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한국사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문화적으로 받들어 모신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장점으로는 다른 문화가 우수하니까 이 우수한 문화,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는 쉬울 거예요. 잘 받아들여서 발전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우리 거는 열등하니까 우리 거는 버려버릴 거예요. 다른 거는 받아버리고, 그렇다면 자신의 정체성은 잃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이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소중화 사상입니다. 자, 소중화라는 것은 과거 조선시대에 표현했던 거죠. 우리는 작은 중국이다. 우리는 작은 중국이니까 큰 형님 중국인 저 나라를, 명나라를 받들어 모시자라는 게 바로 소중화 사상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 문화 절대주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화 절대주의에 대비되는 게 상대주의인데, 우리 앞에서 상대론적 관점을 배웠죠. 맞죠? 그때는 관점에 관한 거였고, 이제 태도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상대주의로 표현했다는 것 뿐입니다. 자, 상대주의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얘는 평가를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를 보면 문화를 내 입장이 아니고 그 사회, 즉 상대방이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게 문화 상대주의라고 보면 됩니다. 자, 장점 한번 봅시다. 다른 사회의 문화를 인정한다면 모두가 사회의 문화를 인정하게 될 거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모든 나라마다 그 나라만의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는 거니까 그걸 존재한다고 인정해버리면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도 인정을 하자라고 해버리겠죠. 자, 상대주의까지는 괜찮은데 극단적인 것도 과연 인정해야 될까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극단적이라면 이거는 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대주의가 될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명예살인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예전에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파키스탄에 12살 소녀가 60살 노인과 결혼했어요. 엄청나게 맞았대요. 5년 동안 폭행에 시달리다가 탈출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이 소녀의 오빠가 친오빠예요. 시집간 애가 어떻게 다시 돌아오느냐? 너는 우리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 라고 해서 도끼를 가지고 이 동생을 찍어버렸어요. 10여 차례나. 결국에는 두개골이 함몰되고 등등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겨우 꾸매고 이제 살아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자, 이것을 우리는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살인한다라고 해서 명예살인이라고 하는데, 자,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이런 곳에 존재하는 하나의 뭐 풍습이라고 본다면 그는 그 나라의 문화니까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는 너무한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 이거는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다음 인도의 조혼. 자, 파키스탄하고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조혼이 빨리 결혼시키는 거예요. 10살, 12살 이런 소녀를 결혼시킨대요. 자, 이거는 아직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던 그 어린 애들을 학대하는 거나 그 어린 애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은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니까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이해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하고 이 문화 상대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라고 봤을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이거는 상대주의니까 그 나라 입장에서 이해하자라고 될 거고 이거는 극단적인 거니까 잘못된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구분 기준은 바로 보편적인 가치가 될 겁니다. 보편적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통용되는 가치가 되겠죠. 이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에 위반된다면 그것은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가 되고 그렇지 않다면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서 그림으로 예를 들었던 자, 원시부족이 원숭이 골이나 뭐 악어 요리를 먹는다라는 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게 없으면 단백질 섭취를 못해서 이 사람들은 힘들게 살 거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데기를 먹는데요. 이 번데기도 옛날에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 곤충이 자, 고단백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미래에는 우리 곤충이 우리 식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벌레를 먹는데 어떻게 원숭이 골을 먹을 수 있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는 그 나라의 어떤 그 사회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명예살인이나 인도의 조언 이런 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거니까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다 라고 인정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문화 이해의 태도에 대해서 배웠고 이 태도에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절대주의에는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그리고 상대주의에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